그것이 60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64K를 찍어주고 나서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실현되면서 다시 62K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크립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 매크로 시장,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비트코인 움직임도 좌지우지 되는데 이번 주에 또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10월 10일 날은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때 또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디테일한 대화들이 오갔는지 이 부분을 놓고 시장이 다시 업토버 흐름으로 가줄지 약간은 좀 소강 상태를 보여줄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제가 보는 전망은 연착륙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반적인 위원들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의로 까봤는데 막상 좀 좋은 얘기,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 예측치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인 2.5보다 0.2포인트 하향된 2.3포인트로 컨센서스는 나와 있고, 컨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뭡니까? 물가는 잘 잡히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목표하는 물가 2% 물가를 잘 맞춰놨고 이전 수치보다도 지금 낮은 컨센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컨센에 부합하는 결과만 나와줘도 다시 매크로 시장이 비트코인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물가부터 고용지표, GDP까지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미국의 리세션 확률을 20%에서 15%로 하향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대형 전통 기관 투자자들은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변수는 허리케인 헬렌과 미국의 항만 파업으로 인해서 고용 데이터가 일시적으로는 좀 감소할 위험성이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지금 연착륙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성장률과 유동성 둘 다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네트워크 성장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고, 유동성은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피하면서 크립토 시장도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이었던 JP 모건마저 암호화폐 시장 명확한 거시경제 구조적 촉매제가 대기한다. 쉽게 말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리 인하와 또 크립토 시장의 밈 뭡니까? 계절적인 추세, 일명 업토버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까지 승인이 된 상태, 그리고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팩트라까지 개별 이슈들까지 어쨌든 4분기는 웃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립토 시장의 비관적인 JP 모건마저 적어도 10월은 좋게 흘러갈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시장이 편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이 텍사스를 어떻게 부흥시켰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덕분에 새로운 경제 르네상스, 즉 디지털 에너지 붐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립토의 친화적인 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텍사스를 비롯해서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와 암호화폐 기업의 허브가 됐고, 심지어 사업체 송금 허가 면제하고 금융기술 샌드박스까지 승인했고,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로 사업체 송금 허가를 했고, 사업체가 주정부 수수료를 크립토로 지불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그리고 뉴햄프셔, 콜로라도, 애리조나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미국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친화적인 법안들이 계속 생겨난다라고 하면 많은 그 주들의 국민들,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촉진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채택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요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소식, 바레인 국립은행에서 바레인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이런 신흥국들도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에 발을 디디면서 국립은행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까지 출시하고 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오를 듯 말 듯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수면 아래의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아시아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택이 2025년까지 무려 8%까지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인구 중에 대략 10명 중 1명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결제에 쓰던 암호화폐, 디앱을 쓰던 생태계를 활용하던 어쨌든 채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채택을 가속화시킬 복병은 누굽니까? 외환시장의 복병이라고 불리는 달러보다 싸고 빠르고 지금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외환시장에서 떠오르면서 올해 상장한 테더나 다이 올해 거래량이 무려 34조 원이 넘는다. 실제로 이번에 코인베이스도 보고서를 냈는데 페이팔, 어니스텐영, S&P 같은 경우는 지금 B2B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와 협력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또한 발언해주는 거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는 어떤 걸 밀어주고 있습니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 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밀어줄까? 거기에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고 제레미 알레어 같은 경우도 지금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태그하면서 솔라나에 엄청난 트랜잭션이 몰리고 있고 결국에 이 트랜잭션이 의미하는 거 뭡니까?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트랜잭션 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네트워크가 뭡니까? 솔라나라는 거. 솔라나가 거의 주도해서 USDC를 처리하고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월가,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서클 이 삼위일체 이 세 명들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실제로 지금 테더의 사용자 기반한 데이터를 보면 무려 사용자가 24%나 급증했고 2024년 무려 3억 5천만 명이 테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더는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이고 테더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 테더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보다도 더 큰 순이익인 52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미국 국채 보유량 같은 경우도 독일과 멕시코를 넘어서 한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테더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국채의 가장 큰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를 이런 식으로 독일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테더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테더를 죽이지 못하니 그들이 선택한 거 뭡니까?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확장시키려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최종적으로 결국에 어떤 걸 할 때 필요합니까? 코인을 살 때 필요한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채택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매트릭스 포트 말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더 접근성이 높아지고 채택하고 그러면 그 유동성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 이번 내러티브에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는 한 시즌 종료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거.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FTX에 대한 파산 계획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승인했고 상환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FTX 공식 입장문을 살펴보면 얼마 동안 상환이 진행되느냐. FTX 채권자의 98%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거의 다 60일 이내에 허용된 청구 금액의 약 119%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현금으로 전환되고 분배 가능한 재산의 총 가치가 147억 달러에서 165억 달러가 코인 고인물들 지갑에 달러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들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 혹은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60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FTX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꼭 염두해 두고 계셔야 된다. 이런 와중에 지금 SEC는 또다시 크립토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SEC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들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AI와 인플루언서 소셜 미디어에도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와 AI도 굉장히 큰 사기들이 만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해야 되는 거. 혁신이 완성되고 정확한 규제의 틀이 생기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시간이 지나고 정확한 규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인간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 기술이 되었다는 거. 그만큼 지금 SEC는 계속해서 들쑤시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들쑤셔가지고 투심 위축시킬 게 아니라 빨리빨리 규제 틀 정확하게 설정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당선되든 간에 해리스던 트럼프던 상관없이 갠슬러는 교체될 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는 SEC 위원장 자리에 겐슬러 모가지를 쳐버리고 로빈후드 임원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다. 근데 로빈후드는 어떤 거래소입니까?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혁신적인 거래소고, 그런 임원이 SEC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크립토 시장에 얼마나 친화적이고 좋은 규제를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하면서 시장이 좋게 성장할 수 있게 독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지금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 UTXO 손실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체 UTXO 공급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9월 말부터 10월에 들어서 이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과거에도 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이렇게 전환됐던 그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거. 지금도 확실히 이 양수 구간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1차 불장, 그리고 약간의 개미털기, 그리고 2차 불장으로 갈 수 있는 과거의 패턴과 너무나도 명확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금 홀딩 물량의 흐름은 결국에 지지부진하더라도 뭡니까? 계속 축적되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던져도 ETF로는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주머니에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ETF 기관들도 차익 실현하면서 팔고 사고 반복할 수 있지만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다. 비트코인이 다시 64K를 찍고 다시 62.3K까지 눌리면서 엄청나게 또 다시 시장에 비관론이 형성되고, 이번에도 또 가짜 반등이다 하면서 엄청난 숏 물량이 구축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60K부터 61K까지는 롱 물량이 거진 없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숏 물량을 청산시키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다시 빠지는 척 하면서 물량 구축시키고 이거 밀어버리면서 더 큰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지금 일단 갈색 고래들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조금 매도세에 참여를 하고 있고, 보라 고래들도 강력한 매수세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그에 따라 비트코인도 64K를 찍어줬지만 다시 62K에 위치를 하고 있다. 하단에는 60K의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고, 다시 상단에는 64K부터 65K 구간의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매물대는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큰 고래 둘 다 고개를 살짝 숙여주면서 조금 눈치 보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눈치 보기 흐름은 이번 주 목요일 FOMC 회의록 발표와 CPI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관망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충분히 또다시 매크로가 시장 분위기를 올려줘서 갈색고래, 보라고래들이 고개 들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64K 이번 주에 시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 흐름을 보면 일단 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영망치형으로 음봉이 형성된 것은 일단 굉장히 강력한 매도 압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준다라고 해도 저는 직전 저점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주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은 최근 바닥에서 상승을 만들어줬던 이 패턴의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의 시가인 60K를 확실하게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넘어야 되는 거는 이 보라색 굉장히 강한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비트코인이 다시 안착하는 것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 기간인데 과거 20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도 어땠습니까? 대선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다가 대선 딱 끝나고 나서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리는 딱 여기입니다. 대선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물론 대선 전까지 충분히 조금씩 축적해서 말아 올려주면서 대선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과거의 패턴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큰 상승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대선이라는 촉매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항상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